자, 29-10번 봅시다. 29-10번 봅시다. 자, 29-10번에 보시면 ABCD 네 학교에서 2명의 테니스 선수가 나와 근과 같이 자 토너먼트 시합을 한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 상황인데 A, B가 이렇게 있어요. A, B, C, D가 있네. 그래 A 학생들이 A1, A2 나오고 B1, B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B1, B2 C1, C2가 나오는 거야. C1, C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뭐로 나오느냐 하면 D1, D2 D1, D2 D1, D2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문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같은 학교에서 나온 선수끼리는 결승전 이외에 시합할 수 없도. 같은 학교에 그렇지. 같은 학교에 학생들끼리는 같은 학교에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만나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면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경우의 수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하기를 하거나 뭔가 이 내용을 무시하고 정말 빨리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전혀 안 느려.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 빨간색이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만 다른 데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고 뭐에서만?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결승전에서. 자, 토너먼트를 하는데 자, 이렇게 토너먼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토너먼트 8명이 있는데 자, 이렇게 준결승끼리 겪고 난 다음에 결승전에 간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벽이 뭐냐? 결승전에서 만나니까 결국에는 다른 조로 가야겠다. 오케이? 됐어. 다른 조로 가야겠다. 자, 다른 조에 소속된다. 각 학생들 소속된다. 각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면 같은 다른 조에 같은 학생들이 소속된다는 얘기야. 각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1, A2, A1이 여기 있으면 A2가 여기 있고, 그렇지?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되죠? 자, 저 얘기를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분해가 아니라 분배. 분할과 분배. 자,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 같이 이제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분할이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대상에 해당하는 녀석을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집합에 이제 뭐 해주느냐면 넣는 방법이야. 넣기야. 자,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집합에 넣기라는 얘기예요. 저게 뭐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할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A, B, C, D야. 원형은 이거거든. 자, 여기 있는 이 서로 다른 네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서로 다른 집합에 넣는 방법이야. 서로 다른 집합에 넣는 방법이야. 그러면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서 조금 살펴본다라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지. 3개, 1개로 분할할 수도 있을 거고 2개, 2개로 분할할 수도 있을 텐데 자, 뭐로 분할한다? 서로 다른 4개의 원소를 두 집합으로 서로 다른 네 원소를 두 집합으로 쪼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이까지 해야 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 여기는 몇 개가 되겠어요? 몇 가지 나오지? 4가지 나오겠지. 4가지 나오겠지. 4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4C1 또는 4C3 다 괜찮아요. 4C1, 4C3 다 괜찮아요. 자, 여기는 몇 가지 나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혼란이 오고 요 벽을 탁 넘어야 되거든. 둘둘이야. 오케이? 둘둘이야. 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방식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가 2가지 다 얘기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같은 집합에서 같은 개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동일한 개수야. 개수를 뭐하면 선택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어떻게 보면 매번 우리가 거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같은 집합에서 동일한 개수를 선택을 딱 하면 뭐가 선택을 딱 했을 때 이게 부여가 됩니다. 뭐가 부여된다? 순서가 부여가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나누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릴 때 보면 가만히 보면 같은 집합에서 동일한 개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곱하기로 연결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순서가 무시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더 많이 세려졌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순서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부여된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순서가 없는 상황, 순서가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가 두 집합으로 나눈다고 쳐. A, B, C, D를 둘둘로 나누게 되면 4C2 곱하기 4C2가 아니라 2C2가 되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같은 집합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 두 개씩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생겼다? 반드시 순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야. 자, 순서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마치 이 얘기와 동일하거든. A, B라는 집합과 C, D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C, D라는 집합과 A, B라는 집합이 서로 다르게 카운팅 됐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 방식에서는. 근데 우리가 조를 나누고 집합 2개로 분할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서로 어떻게 되는데? 같은 경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경우라면 뭐를 해줘야 되느냐? 그 대상의 수, 2명이 자리를 바꾸는 수만큼 뭐를 바꿔줘야, 나눠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순서가 발생했는데 순서가 발생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순서가 무시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게 순서가 발생됐으면 무시해야 되면 2팩토리얼 1 해가지고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적인 내용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자, 집합이야. 여기에 몇 명씩 들어가야 되느냐면 2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2명, 2개? 뭐 이렇게 2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2명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니까 A는 여기나 여기 둘 중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A가 여기 들어간 상황이랑 지금 A만 집어넣는 상황이라면 여기 들어가는 상황이랑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거예요. 아, 같은 거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1을 곱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냥 같은 거니까 한 가지. 오케이? 같은 거니까 한 가지. 나머지부터 봅시다. 자, 뭐가 발생했니? 1이라는 경우의 수를 쓰면서 A를 집어넣었거든. A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두 명에서 집합이 뭐가 발생했어요?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발생했다? 차이가 발생했어요. 자,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3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돼야 되겠니? 그러면 뒤에다가 그렇지. 뒤에다가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남아있는 3명을 2명 1명으로 하든 1명 2명으로 하든 상관없이 1명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채워넣으면 자동으로 여기가 채워지는 거니까 3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명 먼저 일단 넣었어. 1명 일단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발생했어. 나머지 여기에 넣을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해주면 돼? 32 하셔도 괜찮겠죠.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뭐를 차이를 발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차이가 없었으니까 차이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뭐 분할 있고 다 됐죠? 다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 조금 해봅시다. 자,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볼게. 자. 네 명 있어요. 4명 있잖아. 5명 있어요. 자, 5명 있습니다. 5명을 내가 이렇게 바꿀게. 2명, 1명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느냐 라는 거야. 2명, 1명으로 분할하는 방법 몇 가지다? 라고 해봅시다. 5명이 있어요. 자, 일단은 뭐를 하면 된다? 우리가 첫 번째 방식으로 본다라면 5명 중에 2명 선택하고 3명 중에 2명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1이 있을 거겠죠. 맞죠? 1시 1이니까. 근데 문제는 순서가 부여됐네. 순서가 부여됐으니까 뭐 해주면 돼? 200분의 1을 하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의도적으로 차이를 발생을 시키는데 자, 2명, 1명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2명인 거와 1명인 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명부터 채워야지 케이스가 쉽게 나눠지겠지.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경우, B가 들어가는 경우, C, D, E가 각각 들어가는 경우가 다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같아요. 다르죠. 네, 다 다르죠. 꼭 곱하기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요 위에 여기에 A를 집어넣은 거나 여기 A를 집어넣은 거나 제일 처음에 이제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넣었었을 때는 경우가 같아질 수 있어. A 집어넣거나 B 집어넣거나 C 집어넣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위에 봅시다. 네. 뭘 2개 남아? 네. 40분에 나오라 했다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돼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표도 찍어서 보내고 나머지 좀 주시면 돼요. 나머지 2개. 네. 이렇게 주면 되는데 공독감 공독감 풀었고 대륙권 안 되는 거 풀었구나. 아무거 풀었고 맞지? 능인가 풀었어. 능인가 풀었나? 오성거 주면 돼. 동도 오성 두 개만 써. 동거시. 그거 2개 주시고 보내시면 돼요. 막히는 거 있으면 서성이야. 말리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전사. 자, 치고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한 자리가 있어.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가 있어. 여기 한 자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자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한 자리만.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한 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A, B가 있어요.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한 자리에 너무 단순하니까. 자,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A가 들어가는 경우랑 B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여기 A가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랑 B가 들어가가지고 차이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같을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이거를 다르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같은 걸로 봐야 되느냐 그게 문제잖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잖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두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원소가 두 개씩 들어갈 수 있고 A, B, C, D가 있었다고 치. 내가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A가 여기 먼저 들어가는 경우, 여기 B가 들어가는 경우, C가 들어가는 경우, D가 들어가는 경우에 자, 만약에 A가 먼저 들어가서 쭉 가가지고 몇 가지다? 별개가 만들어졌어요. B가 가가지고 쭉 B를 집어넣어서 차이를 만들어서 별개를 만들어줬어요. 얘도 마찬가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별개. 자, D가 만들어서 별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여기에 A가 들어갔었을 때 별개 다 만들었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경우의 수의 총 합산이 4별이에요. 4별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잘 못 알아들을 건데 여기는 2명 있고 두 자리가 이렇게 있고 두 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한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얘기가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경우의 수 파트야.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맨날 자신 없어 해. 나중에 수학화 뭐 경우의 수만 하는 거 아니잖아. 함수랑 유례함수랑 같이 엮여서 나올 텐데 경우의 수만 정말 난 약하다고 경우의 수만 파다가 함수에서 이상한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려면 뭐 우리 이런 주제를 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5명이 있으니까 A, B, C, D, E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여기 A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가 되겠어? 당연히 별 가지가 됐다고 칩시다. B가 들어갔었을 때 별 가지라고 칩시다. C가 나왔었을 때 별 가지라고 칩시다. 보이지? D가 나왔을 때 별 가지라고 칩시다. E가 나왔을 때 별 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A가 나와서 나온 별 가지랑 B가 나와서 별 가지랑 이게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 다르죠. 얘는 다 다른 경우잖아. 머리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거랑은 다 다른 경우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총합산을 했는데 4별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주는데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겠죠. 왜? 전부 다 얘는 한 가지로 같으니까 나누기 4란 말이야. 나누기 4인데 그걸 마치
차이를 발생을 시켰으니까 1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가 차이 발생을 했었을 때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미 숫자에서 이 들어가는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여기에 집합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는 전부 다 다른 경우로 카운팅이 되겠지. 배반 사건이잖아.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또 그렇겠지만 서로 얘랑 A가 하면 얘 B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양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해준다? 5별이 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별이 답이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구분을 못 하시면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케이?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자 그러면 5별이 되는 상황인데, 자 5별은 뭐가 축약된 거야? 나머지 이 B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각각 합산하겠다라는 걸 축약시켜 놓은 거니까 이거 없다고 치고 이제 어떤 상황만 보면 되느냐? 한 상황만 보면 되겠죠. 2, 2 나왔고요. 2,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이렇게 박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별가지가 나올 텐데 문제는 별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자 나머지들 결정해 줄 때 B 남고 C 남고 D 남고 E 남았기 때문에 B, C, D, E에서 뭘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차이를 발생시켰다고 봅시다. 차이를 발생시켜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가 되겠나요? B, C, D, E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오케이? 뭐 기준이 되는 걸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B를 집어넣으면 한 가지고 나머지는 뭐다? 곱하기 3이 되겠죠. 오케이? 곱하기 3. 왜 곱하기 3이 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B를 먼저 여기나 앉혀. 그러면 여기 B 옆에 짝 뗄 수 있는 경우가 가장 간편하잖아요. 그게 몇 가지다? 3가지니까 5 곱하기 3이 되니까 15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됐어? 10 곱하기 3이니까 30인데 30을 2로 나눈 거를 어차피 15가지가 나온다는 거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자 6명이야. 6명이 둘 갔다고 치자. 둘 가는 거야. 그러면 A, B, C, D, E, F가 요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얼마에? 첫 번째 방법 같은 집합끼리 동일한 개수를 선택할 때는 나눠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 곱하기 300분의 1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집합의 분할을 할 때는 여기나 전부 다 같은 거잖아. 맞지? 지금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주면 되겠어요? 기준을 세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A를 집어넣어서 별가지, B를 집어넣어서 별가지, C를 집어넣어서 별가지가 다 나오지만 그냥 기준을 세울 때는 한 가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A를 집어넣었다 칩시다. A를 집어넣은 게 어차피 한 가지가 되는 거고, A 옆에 붙여줄 A 옆에 누가 붙느냐는 이제 차이가 바바박 생긴단 말이야.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5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AB, AC, AD, AE, AF 다 다른 거잖아요. A의 짝이 다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자, 그 사례 중에 AF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F가 이 1 곱하기 5 안에 AF라는 특정 사례에서 남아있는 게 누구다? B랑 C랑 D랑 E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다시 뭐 하면 되는데 또 차이 발생시키면 되잖아요. 차이 발생시키면 되는 거기도 이해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지. 곱하기 3이지. 근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계산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15가지야. 오케이? 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다 한번 볼게. 여보세요. 자 이제 끝났어. 우리가 분할은 뭐다? 그냥 집합들로 같은 집합들로 나누는 거고,
됐어. 그래 그만하자. 자 여기 집합의 분할이 된다라고 친다라면 자 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조로 가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조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A1, A2 이렇게 갔어. 자,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지. 또 나중에 또 저거 또 억지 부린다라고 하면서 발작할까봐 내가. 자, 여기 A1, 여기 A2가 있어요. 여기 A1, A2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X라는 하나의 이쪽에 X조, 뭐 1조, 2조 할 때 X조, Y조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얘를 이제 먼저 배열을 하는 상황이야. 얘를 먼저 배열하는 상황이야. 자, A1, A2라는 거, A2, A1이라는 거. 자, 딴 애들 다 없고, 딴 애들 다 없어요. 딴 애들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쳐? 그럼 조를 이렇게 두 조로 나누는데 얘랑 지금 얘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자 여기 이쪽에서 X와 Y가 이렇게 있을 때는 A1, A2를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인 거 알겠어? 이해돼요? 왜 두 가지지?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잖아. 여기는 없죠. 차이가 없는 거 알겠어요? 차이가 없잖아. 이해돼요? 그 부분만 이해가 된다면 여기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차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녀석들을 찾으면 되고 여기 들어갈 녀석들을 찾으면 된다는 거거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이제부터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A1이 들어간 조, A2가 들어간 조. A1이 반장인 경우, A2가 반장인 경우 뭐가 발생했다? 차이가 발생했어. 원래는 차이가 없었는데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해준다? 구성을 하는 거야. 여기 구성이 몇 명? 4명 나와야 되고 여기도 구성이 4명 나와야 되니까 자 누구를 B1, B2를 여기 아니면 여기 집어넣을 경우 여기 아니면 여기 집어넣을 거고 여기 아니면 여기 집어넣을 경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더라. 이까지 납득하세요? 오케이? 이까지 납득하시죠? 다르니? 자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근데 문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이거 문제가. 문제 잘못됐고? 아니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쌤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쌤이가 예를 들면 쌤이 A1, A2라는 선수 두 명이 같은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분리시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쪽 한 X 한 조에 이쪽에 A 들어가고 이쪽에 A2 들어가서 네네. 얘가 지고 얘가 이기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문맥은 뭐냐? 그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승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둘이서 싸우려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조가 나눠진다는 얘기지. 딱 최악의 경우, 아니 최선의 경우로 나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항상 그렇게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승패 누가 와서 승패 관여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뭐 지고 이기고 중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결승에서 만나려면 이런 상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뭐 그건 그거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볼게. 자, 일단 차이가 발생을 했지.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이 두 가지는 일단 A1, A2가 가는 경우잖아. 맞지? X, Y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된다? 나머지 애들을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는 뭐를 보고? X, Y를 보고. 여기는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됐지? 이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이렇게 둘둘로 일단은 나눈 상황이고 둘둘로 나눈 상황이고 그러면 둘둘로 다 나눴기 때문에 여기 B2, A, C1, D2 이렇게 같고 여기는 B1이 같고 C2가 같고 D1이 같다고 칩시다. 이제 뭐 해야 돼? 매칭 시켜야 되잖아. 매칭을 시키는데 매칭을 시킬 때 마저도 얘는 어떻게 쪼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둘둘씩 쪼개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얘를 대신을 짜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얘 대신을 짜는 거야. 대신을 짜는데 자 A1, B2, C1, D2 가는 거랑 C1, D2랑 그 다음에 A1, B2랑 가는 대신이랑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인 거 알겠어요? 같은 경우야. 얘가 누구랑 붙는지 얘가 누구랑 맞는지 근데 누구랑 붙는지가 중요하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다시 얘는 누구랑 동일해 줄 수밖에 없느냐면 분할이랑 동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할이랑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3. 이거 이해됐으면 좋겠네. 곱하기 얼마? 3. 끝이야. 3 곱하기 3. 이해되세요? 왜 3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집합의 분할이니까 기준 세우고 뒤에 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기준 세우고 붙이면 끝인 거잖아. 오케이? 자 앞에 거 봅시다. 앞에 있는 녀석은 이제 뭐다? 이미 차이가 발생했고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대진을 짰다는 얘기야. 그 한 사례 중에 얘를 있다라고 친다면 나머지는 또 이거와 동일하겠죠. 오케이? 이거와 동일할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3 붙여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세요? 되셨으면 좋겠네요. 답이 얼마인데 이거? 108. 108? 아 108 아닌데? 108이라고? 아니요. 답이 얼마인데? 144. 12 곱하기 12 144 그게 답일 거다. 오케이? 잘했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 됐죠? 다 됐을 거입니다. 이해됐지? 네. 뭘 이용한다? 제발 부탁인데 분할이 뭔지 근데 분할이 뭔지 우리 분배하지도 않았어요. 분배는 그냥 뭐 한다? 배치하는 거야. 배치하는 게 분할이야. 아 분배야. 분할은 그냥 조를 구성원을 짠다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구성원 짜기. 얘는 구성을 짜는 게 분할이고 그리고 그 구성을 배치하는 게 분할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 보통 분할이겠어. 그러면은 분배가겠어. 그걸 따지기 전에 이제 무조건 분배가 많죠. 분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보통은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하는 거니까.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디 보시느냐 29-11번 봅시다. 29-11번 29-11번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필요 없겠네요. 자, 이거 예전에 배구역에 나왔거든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거 딱 1번만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서쪽으로 가서 되지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부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길 반복은 안 돼요. 같은 길을 중복해서 글자 왜 안 나와? 중복도 안 되고 서쪽도 금지가 되는 거야. 서쪽 금지, 같은 길 가는 것도 금지.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간다 라는 얘기지. 됐지?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 거야. 몇 가지 되겠어요? 이 납득감? 첫 번째 저게 B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다라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최대한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세리면 되는데 세리는 방식들 중에 이거를 약간 디자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단순화시키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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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적고 있냐? 자, 가봅시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각 단계를 갈 때마다 오케이? 뭐 하면 되겠어? 1번에서부터 4번 중에 하나씩 선택하면 다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1번 같고 4번 같고 4번 같고 3번 같고 2번 같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같다는 얘기냐면 1번 선택이 되고 4번 같고 4번 같고 3번 같고 2번 갖는 거니까 자, 저 파란색 부분을 지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이 경로를 가는 총 가지수는 번호 4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랑 동일할 거다. 따라서 4의 5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자, 이게 예전에 대구여고의 뭐 마지막 문제인가? 하여튼 마지막 전전 문제가 하여튼 나왔는데 이띵 나오고 이게 왜 나왔지? 이게 근데 후반부에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잖아요. 어렵지 않지? 그냥 가시면 돼. 저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문제가 되겠네. 맞나? 가보자. 맞지?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진 거 같지?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이야. 얘가 P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녀석을 지나는 건데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저도 좋은 방법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를? P와 Q를 지나지 않는다. P를 지나지 않고 Q를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요.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우회적으로 뭘 사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사건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돼야 되는데 전체의 개수를 안다라는 거지. 전체라는 개수가 저만큼 나와 있으니까 전체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겠어요? 지나는. 그렇지. P가 P를 지나거나 Q를 지나는 건데 P를 지나는 경우와 Q를 지나는 경우를 각각 세리고 난 다음에 더해주고 난 다음에 Q. 뭐 해주는데 P랑 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지에 뭐 둘 다 적혀 있을 수도 있고 해설에 하나만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부터 봅시다. 직접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직접 얘도 지나지 않고 얘도 지나지 않는 여기 B까지 도달하는 최종적인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직접 구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케이스 분류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케이스 분류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케이스부터 분류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A에서 가볼게. A에서 P를 지나지 않으려면 경우가 두 가지 봐. 이렇게 X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과 어디? Y 방향으로 가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잖아요. 크게. 오케이? 그래서 X 방향으로 가는 경우, Y가 방향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X 방향으로 가는 경우 너무 쉽네. 뭐? 1 곱하기 1.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하나 둘 셋 3 곱하기 4 이게 답이겠지. 첫 번째 거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왜? x로 가게 되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 여기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근데 여기서는 여기 갈 수도 여기 갈 수도 여기 갈 수도 여기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가지. 여기 갔다라고 친다 하지만 이쪽만 지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얘만 제외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그다음 네 가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게 제일 편하긴 하겠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위로 갔어. 그럼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가지네. 세 가지가 되겠네. 자, 세 가지가 되는데 이 길 갈 수 있고 이 길 갈 수 있고 이 길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못 가는 거잖아. 오케이? 밑으로는 못 가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네 가지.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가 됐어? 자, 네? 뒤로 못 가요. 어디로 밑으로 못 가? 그 3 곱하기 3 할 때. P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가려면은 여기 갔다가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랬어? 자, 이번에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되니까 4의 5승이 되는 거니까 P를 같이 가는 경우를 봅시다. P를 가는 경우. P를 가면 여기를 가야 돼. 자, P를 가야 되네. 아, 이게 더 골머리 아프네. P를 가야 돼. 자, 첫 번째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는 거네. 오케이? 자,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오케이? 됐어? 이것도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1을 가서 P를 지나야 되니까 X로 가게 되면 X로 가게 되면 얘를 지나서 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X로 가는 경우, Y로 가는 경우 나눠야 되겠네. 그러면 X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느냐면 쭉 가서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3 곱하기 여기 X로 가면 여기 한 가지. 이해돼요? 한 가지고 3 곱하기 올라갔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Y로 가는 경우 한번 봅시다. Y로 가면은 3이네. 근데 P를 지나야 돼서 가는 거니까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P를 지나는 경우는 얘가 다가 되는 거고 Q를 지나는 경우 한번 봅시다. Q를 지나는 경우는 자, 얘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4, 4, 4, 1, 4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이까지 됐어? 이해되죠? 자, 이해되세요? 예. Q만 지나면 된다. 물론 여기서 P랑 Q를 동시에 지나는 부분도 있겠죠. P랑 Q랑 동시에 지나는 부분은 X로 갔었을 때 가는 거 하나, Y로 갔었을 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니까 X로 갔었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1 곱하기 3에 1 곱하기 3에다가 4를 곱해주는데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Y로 갑시다. 자, 여기서 Y로 가면 하나, 둘, 셋,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갔다가 내려와서 가야 되니까 자, 세 가지 곱하기 한 가지에다가 4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될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4들 맞네?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아, 여기 4 두 개밖에 없네. 자, 가봅시다. 목계산 이만큼 했으니까 4 곱하기 4로 다 묶어냅시다. 4 곱하기 4로 묶어내면 4 곱하기 4, 4 곱하기 4 여기는 12, 10이니까 24 하나 남겠네. 4 곱하기 4 더하기 16 그 다음에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4 곱하기 4에서 3 빠지고 3 빠지니까 6을 빼면 되는 거네. 자,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되느냐 하면 이걸 자체를 어디서 뺀다? 여기서 빼는 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어디 있어? 어디 있지? 내가 안 적었나? 전 뭔데? 6번. 전체 여기 있구나. 4의 5승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4의 5승에서 4의 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게 34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계산 실수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이만큼 했는데 맞죠? 4의 제곱 믿고 갑시다. 곱하기 여기 얼마인데? 64에서 34 빼면 30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4의 제곱에서 64에서 34 그러면 계산해주면 480이 등장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이거 얼마나 나오는데? 4의 제곱에다가 저거 할 필요가 없는데 4의 제곱에다가 여기 4 남지 4 남죠. 여기다 4의 제곱에다가 3 하나 남을 거고 4의 제곱에다가 27이네. 30 어차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합시다. 한 개만 합시다. 한 개만. 딱 한 개만.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맞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다고. 지난번에 했지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좀 쉬었다. 잘 거네요.